안녕하세요. C본의 공식 튜토리얼을 보고 있어요. 여기에 있는 튜토리얼 중에서 이번에는 네 번째,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Visualizing Linear Relationships를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왼쪽에 있는 그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찍고 여기에다가 이제 회기선, 이렇게 직선을 그어서 회기선을 그어 놓은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선형 회기선을 그어보는 모델을 이 C본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 한 줄만 적어주게 되면은 이런 회기선을 알아서 계산해서 그어주게 돼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다양한 데이터에다가 그 선형 그 회기선을 그어보는 실습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플롯 그려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 그 문서에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문서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Visualizing Linear Relationships로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C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계적인 연산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본은 근데 그 자체로 이제 통계적인 뭐 분석 도구는 아니기 때문에 뭔가 이제 통계적으로 좀 더 알고 싶다 하시면은 요 스텝 모델스를 이제 참고해 보는 걸 이제 권장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스텝 모델스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회기 모델을 만드는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스텝 모델스로 이렇게 서머리 한 줄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회기와 관련된 리포트를 생성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다양한 회기와 관련된 이런 수치들을 리포트 형식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회기 분석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스텝 모델스 사용하시면 되고, 이 C본에서도 여기 회기선을 그려줄 때 원래 저런 그 회기 개수에 대해서 스텝 모델을 사용을 해서 표시를 해주기도 했었는데, 이제 최근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제 여기 회기 관련된 수치를 표현을 해주는 게 이제 디프리케이트 되었어요. 이제 그건 이제 삭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회계계수도 이제 내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구해보고자 한다 하시면 이제 스텝 모델스를 사용해 보라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C본의 가장 큰 장점은 이런 통계적인 툴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고도 이제 이런 통계적인 그래프를 쉽게 그려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코드 한 줄만으로도 이렇게 회기선을 그어주는 그래프를 그렸어요. 그래서 이 실습 같이 해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있는 이 팁스 데이터셋 가져다가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일단 제가 라이브러리 로드 하는 거는 미리 코드를 가져왔고요. 이 팁스 데이터셋 불러오도록 할게요. sns.load 데이터셋으로 이제 데이터셋 불러오도록 할 텐데요. 팁스 하게 되면 이제 팁스 데이터셋 불러오죠. 저희가 이제 실습에서 자주 사용한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팁스라는 변수에 담아서 이제 재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이 팁스 데이터셋 잠깐 미리 보기 해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수치 데이터들, 저 스캐터 플롯 같은 경우에는 보통 수치 데이터들을 그 X축, Y축 둘 다 수치 데이터일 때 저런 스캐터 플롯을 그려주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레그 플롯 같은 경우에는 스캐터 플롯에다가 이 회기선 하나를 더 그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X축에 이제 토탈 B를 넣고 Y축에 팁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 낸 그 금액 중에서 이제 금액이 높을수록 팁이 높아지는지 에 대한 이 회기선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 회기선을 보게 되면은 금액이 높을수록 팁도 좀 높아지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토탈 B라고 팁과 관련된 요 그 스캐터 플롯의 회기선을 그어줬는데요. 저는 스캐터 플롯 먼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sns.scatter 플롯으로 데이터는 팁스, 그 다음에 X축에는 토탈 빌, 그래서 전체 낸 금액, 그 다음에 Y는 팁, 그래서 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금액이 높을수록 정말 팁이 높은지 보게 되면은 여기 40 이상인데도 팁이 약간 낮은 것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10 이하임에도 이제 팁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스캐터 플롯을 그대로 가져다가 얘를 레그 플롯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앞에를
레그로 바꾸게 되면은 똑같이 이렇게 스캐터 점을 같이 그리면서 여기에는 이제 회기선까지 그려줬어요. 그래서 스캐터 플롯과 요 레그 플롯의 차이점은 이 회기선을 그리냐 안 그리냐의 차이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회기선 그린 거 보니까 여기 그 금액이 높을수록 이제 팁의 금액도 높아진다.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제 위키 문서로 가서 이 회기 분석에 관련된 내용 잠깐 읽어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 회기 분석은 일단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관찰된 연속형 변수들에 대해서 두 변수 사이의 모형을 적합한 뒤 이제 적합도를 측정해내는 분석 방법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나 어떤 역량, 가설적 실험, 인과관계 등의 모델링에 통계적 예측에 이용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회기 분석의 역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회기 영어로는 이제 리그레스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레그 플롯이라고 그렸을 때도 이 리그레스의 레그를 뜻하게 되죠. 그래서 이 회기는 옛날 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영국의 유전학자인 이제 프랜시스 골튼이 이제 부모와 그 아이의 키 사이의 연관관계를 연구하면서 이제 부모와 자녀 사이의 키 사이에는 이제 선형적인 관계가 있고, 키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것보다는 이제 전체 키 평균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라는 가설을 세웠고, 이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회기 분석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경험적 연구 이후에 칼 피어스는 아버지와 아들의 키를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함수 관계를 도출해서 이제 회기 분석 이론을 이제 수학적으로 정립했다라고 이제 역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회기 분석하고 같이 볼 게 이제 저희가 지금 그려본 게 이제 선형 회기죠.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기를 그려봤는데요. 이 선형 회기는 이제 종속 변수 y와 한 개 이상의 독립 변수 또는 설명 변수 x와의 선형 상관관계를 모델링하는 회기 분석 기법이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서 토탈 빌과 그 다음에 팁 과의 이제 상관관계를 이제 그려봤는데요. 그래서 한 개의 설명 변수에 기반한 경우에는 이제 단순 선형 회기, 그 다음에 둘 이상의 설명 변수에 기반한 경우에는 이제 다중 선형 회기라고 하고요. 그래서 선형 회기는 선형 예측 함수를 통해 이제 회기식을 모델링하며 알려지지 않은 파라미터는 이제 데이터로부터 이제 추정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제 분류와 회기 기법을 이제 지도학습에서 분류와 회기로 크게 나뉘게 되는데, 그때도 이 회기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죠. 이 선형 회기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선형 회기 응용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선형 회기는 추세 분석, 역학조사, 재무관리, 뭐 경제학 등에 이제 응용이 되게 되는데, 이제 추세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를 시간축으로 놓고 봤을 때 이제 데이터의 값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직선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라인 플롯 그려봤었는데, 그때 이제 선으로 이제 추세를 이렇게 그려 보았었죠. 그래서 추세선은 특정 데이터의 집합, GDP, 원유 가격 또는 주식 가격 등의 이제 증가세 또는 이제 감소세가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게 되고, 그 다음에 역학조사, 흡연율이나 사망률, 유병률과 연관이 있다는 이제 증거는 이제 회기 분석을 적용한 관찰 연구에서 이제 확인이 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뭐 재무관리라든지 경제학, 그다음에 비용 예측, 뭐 고정 투자 예측, 재고 관리, 그다음에 자산 예측, 노동 수요 예측, 공급 예측 등의 선형 회기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과학에서도 여기 보시면 제지 공장과 광산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고기와 수질에 대한 선형 회기를 사용하기도 했다. 라고 해서 요 선형 회기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제 응용이 되고 있다 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문서로 이제 다시 원래 회기 분석 문서로 돌아가서요. 이제 상관 분석 같이 보게 되는데, 이 상관 분석은 상관관계 또는 상관은 확률론이나 통계학에서 두 변수 간의 어떤 선형적 또는 이제 비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는지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상관 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이제 구하게 되는데, 이때 이 상관계수는 두 변수 간의 연관된 정도를 나타낼 뿐 인과관계를 이제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두 변수 간의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있는 거는 이제 회귀 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의 방향 정도와 이제 수학적 모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상관계수는 이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제 주의를 해야겠고요. 그래서 여기 상관 분석 방법에는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 스피어만 상관계수, 이제 크롬바우 알파 신뢰 계수가 있는데, 피어슨 상관계수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요 결정계수가 있는데, 요 결정계수 값이 1에 가까우면 강한 양적 선형관계, 그 다음에 이 결정계수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 이제 강한 음적 선형관계를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이 피어슨 상관계수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 기울기가 1에 가까우면은 강한 양적 상관관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가까우면은 이제 강한 음적 상관관계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스캐터 플롯으로 표시를 했고, 이걸 이제 선으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으로 표현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형관계가 없을 때 거의 그 상관관계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모양이 그려지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문서로 돌아가서요. 네, 다시 문서로 와서요. 이제 요 LM 플롯 같이 그려보면서 요 선형 회기선 좀 더 다르게 그려보도록 할 텐데요. 이 LM 플롯 그려보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